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훈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시기가 2022년 1월 중순입니다. 이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금세 지나가게 될 텐데, 보통 겨울방학이 진행이 되면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영상 댓글에서도 선생님, 제가 지금 시기에 성적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전형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뭘 준비해야지 좋을까요? 제가 이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지금부터 뭘 해야지 제가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는 딱 한 가지, 이 수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1월 중순 그리고 3월까지 여러분들이 탐구 영역을 꼭 끝내주라고 꼭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이 수능의 중요성, 특히 탐구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정시를 준비하는 건 수능 점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이 중요하겠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학생들에게 이 수능이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큰 틀에서 대학교들을 원서를 넣게 될 텐데, 자, 전형들 중에 특히 교과 전형의 경우 또는 논술 전형의 경우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줘야지 내 내신 등급이 그 학교에 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논술, 내가 논술을 작성했을 때 내가 최저를 못 맞춰버리면 논술을 아무리 잘 봐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영어와 탐구 영역으로 조합을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수능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까지 해서 총 4가지의 영역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만들어 놓을 때는요, 2가지의 합 또는 3가지 영역의 합이 몇 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 어떤 A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A라는 대학교가 어떤 전형에서 우리는 수능 4가지의 영역 중에 2개 과목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수능 최저를 형성해 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4가지 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이 2등급이야. 그리고 한 과목이 3등급이야. 그럼 이 2과목의 합이 5등급이죠. 그럼 이 학생은 나머지 과목이 9등급이더라도 최저를 맞췄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3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수능 성적에서는 이 3등급을 고루 받은 친구가 더 높게 평가가 되겠지만 실제 최저는 못 맞췄다라는 거죠. 왜? 이 학생은 2함 6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그 영역을 정해놓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2개를 맞추든 3개를 맞추든 했을 때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등급 형성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의 경우는 아무래도 국어랑 수학 영역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성적을 유지하기가 좀 수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구랑 영어를 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실 때는 보통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보통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탐구 과목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는 나중에 고3 때 내가 시간이 좀 남거나 또는 이거 내신 공부랑 같이 병행하면은 수능 탐구 성적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대. 또는 선배님들이 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중요한 건 국어, 수학이야. 그러니까 탐구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탐구 공부를 안 합니다. 언제? 3월 전에. 지금 이 시기에 탐구 공부를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3월 이후에는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매달 봐요. 그리고 원서도 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원 상담이니 학교 상담이니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좀 강력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3월 전에
탐구를 좀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탐구 선생님이나 아니면 탐구를 공부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아니 선생님 3월 전까지 탐구 어떻게 끝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탐구를 최대한 끝내라는 의미에서 3월 전까지 탐구를 끝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말의 정말 참 뜻은 뭐냐? 탐구를 빠르게 끝내라.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영어랑 탐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능 최저를 좀 맞추면 효율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보통 건국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 최저를 몇 %가 맞출 수 있는지를 공개를 해놓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요. 보통 2개 영역의 합 5등급 이내를 맞추는 학생들이 한 66% 정도.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최저도 못 맞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논술 전형에 한해서고 그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올해는 여러분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저를 다 맞출 수 있지만 보통 입시는 작년, 재작년이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력하게 하나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 제발 수시 준비한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도록 꼭 공부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학생이 내신이 굉장히 높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내신은 높았는데 그 친구가 저랑 상담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저는 수능 최저 없는 학교에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알아서 그냥 내신으로만 대학 갈 수 있게끔 형성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생활기록부가 진짜 안 돼 있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면 그 학생이 원래 만약에 준비가 돼 있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보다 더 낮은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학종에서는. 그래서 그 친구는 전략을 교과 전형 중심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짰고요. 여러분들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정말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친구가 내신이 정말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학교 레벨이 다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최저 맞출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학생이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학교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학교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저는 수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당연히 중요하죠. 왜? 내가 수능 점수를 높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아무래도 정시 전형에서만큼은 수능이 절대적인 그런 중요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능에서는 특히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텐데 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과목 영역의 점수의 밸런스,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뭐 국어를 망치거나 수학을 망쳐 또는 영어나 탐구 점수가 깨져버리면 여러분들 4과목 중에 3과목 잘 보고 1과목 망치잖아요. 대학교 제대로 안 잡혀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또 4과목 중에 3과목만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들 극히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시를 준비한다. 나는 선생님 뭐 내신도 별로 안 좋고요. 수시로는 대학 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정시로만 좀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음 굳게 먹고 11월 수능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고 친구들한테 안 흔들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제가 이제 또 작년에 컨설팅을 해보면 학생들이 탐구 영역을 망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어. 다 뭐 2등급, 뭐 3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탐구에서 진짜 5, 6등급 나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과목 편식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기억 남는 학생이 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국어, 수학, 탐구는 잘 봤는데 영어가 점수가 안 나와서 이런 학생의 경우는 최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영어 점수의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 과목들의 편식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 4과목 다 점수의 균형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탐구 영역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릴 텐데
자신의 입시 전략에 맞춰서 그게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뭐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됐든 종합 전형이 됐든 논술이 됐든 수능 공부 웬만하면 최저 맞추는 전형을 끼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공부는 꼭 해주셔야 되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는 당연히 수능 공부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수능 잘 보면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신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이 정시 전형은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나의 큰 전형이고요. 옛날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고3 현역 학생들 다 수능으로 대학 가자, 야 우리 정시로 대학 가자, 이런 느낌이어서 뭐 고3 학생들도 다 정시로 가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 참 아쉬운 게 정시는 재수생들한테 좀 밀릴 수 있어. 야, 우리 현역은 수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경향성을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수능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멘탈 관리 잘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수능에서도 충분히 점수 잘 나올 수 있고요. 정시로도 한 번에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잘 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가능하면 탐구 영역은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짓는 게 중요합니다. 자, 탐구 영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내가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그 점수가 깨지지 않아요. 물론 어떤 과목들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탐구 영역은 뭐 국어 수학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점수 방어도 좀 잘 되고,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변에 뭐 국어 수학은 잘 못 보는데 탐구 영역에서 어느 한 과목을 정말 진짜 신처럼 잘하는 친구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생명과학의 신, 어떤 친구는 뭐 사회문화신 뭐 이런 식으로 반에 있을 텐데, 자, 그런 친구들이 물론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해서일 수 있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친구들이 탐구 영역에 쏟아낸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탐구 영역에서 점수 방어가 전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탐구 영역 아직 준비 안 된 친구들 빠르게 과목 선정해 주시고요. 지금 3월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탐구 점수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2023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